안녕하세요, 업트나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났는데 부동산 공시 가격이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금리 상승도 둔화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공시 가격을 보여드리기 전에 현재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금리인데 이 가격이란 의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싼 걸 얘기합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금액과 내가 살려는 물건이 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매수세가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거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금리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만에 5% 가까이 올라왔고 이거에 따라서 대출로 대부분 이루어진 이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야 되는 이자도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랑 이제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 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봤더니 역대급 하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8.61%입니다. 전국 평균이 18%가 떨어졌다는 소리죠. 근데 작년이랑 재작년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땐 거의 17% 가까이 올랐고 그 작년에도 19%가 올랐죠. 즉 두 개 합쳐서 거의 30% 이상을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올라간 가격이 전부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하락폭을 지역별로도 한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17%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어디냐면 세종시죠. 세종시가 30% 하락했는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으니까 지금도 많이 떨어진 거겠죠. 그 다음으로 인천도 24% 떨어지고 경기도 22%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게 좋냐면 당연히 세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공시가격 8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는 2020년 대비 30%, 그 다음 22년 대비해서는 거의 38% 정도 하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공시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현재 시장에 거래되는 금액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각종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서울 안에서도 어디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지를 보시면 1등이 송파구입니다. 1등이 송파구면 2등이랑 3등은 강남이나 이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봤더니 2등은 노원구고 3등이 동대문이죠. 그럼 강남이랑 서초 이런 곳은 어디 있냐면 13등이랑 24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강남이랑 서초는 지금 송파보다는 덜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송파 쪽에서 헬리오시티를 직접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얼마나 떨어졌냐면 기존에는 15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0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30%가량 떨어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과연 얼마만큼 떨어졌고 얼만큼 올랐는지도 한번 보시면 2006년부터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지금 이 시기도 어떤 시기였냐면 엄청나게 폭등장이었죠. 이때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 2008년도랑 2009년도에 마이너스 4.6%까지 찍었습니다. 거의 지금 15년 만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돌아왔는데 그 뒤로도 보시면 3년 동안은 조금씩 오르고 2013년에 또다시 바닥을 찍었겠죠. 그 다음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겠죠. 그 다음 올해 마이너스 18%였기 때문에 한 이만큼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매매 가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여기랑 똑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에 뚝 떨어졌죠. 그 다음 다시 잠깐 상승했다가 2013년에 최저점을 찍고 그 뒤부터 2022년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올해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게 모든 자연현상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어공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보통 제어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오버슈트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이 목표치를 최대로 넘어갔다가 점차 이렇게 수렴하는 그래프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그래프를 현재 부동산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래프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그래프를 따라가면 좋지만 이 사이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2021년이랑 2022년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오버슈트라고 봐야겠죠. 아까 보셨듯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으면 어떤 것도 발생하죠. 가장 큰 낙폭도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첫 번째로 떨어지는 구간이 대부분 가장 낮은 지점이란 거죠. 그러면 현재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 여러 지역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서울이랑 동탄, 그 다음 평택 아파트 거래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여기 한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 비슷한 급에 있는 모든 지역의 아파트들이 동시에 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이란 게 자산시장이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란 거는 변동폭은 있지만 옆집이 오르면 내 집도 오르고 옆집이 떨어지면 내 집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가격은 왜 차이가 나냐면 당연히 아파트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쪽 동탄이나 평택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가치가 높고 여기 평택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21년 말 한 9월쯤 되겠죠. 이때를 기점으로 현재 1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그다음 최근 1, 2월 사이에 거의 최저점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자,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도 이 지점이 최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추이를 대략적으로 예상해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리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 금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 금리를 보시면 최근에 0.25%를 올렸습니다. 원래는 0.5% 빅스텝을 밟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SVB 은행이 파산을 했죠.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0.25%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2022년 1월에는 0.25%였습니다. 근데 현재 1년 좀 더 지난 시점에 5%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 정도면 1년 동안 4.75%가 오른 건데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미국 연준 점도표를 보시면 우선 예상하고 있는 최고치는 6%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5%까지 올라온 상태고 근데 2024년에는 4%, 2025년에는 3%, 다음 결론적으로 한 2.5%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말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천천히 6%까지 올라가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떨어지도록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시중에 풀린 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물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7%, 8%, 9%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가 바로 이거를 잡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월부터 해서는 점차 떨어져서 다행히도 6%대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잡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게 거의 2%나 3%대까지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안 떨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도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부작용이 나왔죠. 금리를 급격하게 1년 동안 올리다 보니까 현재 중소은행이 망했죠. 이렇게 망하면서 뱅크런이 이루어졌고 이 여파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2주 동안 중소은행에서 716조 원을 인출했다라고 합니다. 즉 작은 은행은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돈들이 전부 다 대형은행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 내용도 보시면 1년 전부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일반은행 계좌에서 수익률이 더 높은 지금 SVB은행 이런 곳으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금 이런 파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여기서 더 이상 많이 올리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리 상승은 둔화가 될 거고, 언젠가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자산 시장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재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최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떨어질지 말지는 미국의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지랑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년까지는 그냥 손 놓고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살면서 부자 될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몇 번씩 왔었어요. 실제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망하신 분들도 많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 망한 사람도 많지만 이때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정말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때 사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 계속 왔지만 사실상 내가 몰랐기 때문에 다 놓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올해 말, 그 다음 내년 초까지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항상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을 때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